5-3 캐패시터 연결입니다. 캐패시터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하고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8은 지금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C1, C2, C3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 V를 인가하게 되면은 요 양단 사이에는 얼마의 캐패시턴스가 측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캐패시터를 통과하는 전류는 똑같아요. 여기서나 C1에서나 C2에서나 C3에서나 통과 전하량은 똑같아요. 왜?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I라고 표시하고 이 세 개의 그 합친 것을 CEQ, 이퀴벌런트라는 그 등가 저항 또는 등가 캐패시턴스를 나타낼 때, 저항을 나타낼 때는 REQ, 캐패시터를 나타낼 때는 CEQ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직렬일 경우에는 요 V가 인가되면은 여기에 C1에 인가되는 전압, C2에 인가되는 전압, C3에 인가되는 전압을 V1, V2, V3라고 한다면은 이 V를 서로 나누어서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10V라고 하면은 얘는 뭐 2V, 3V, 5V 이런 식으로 전압이 분담이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V1, V2, V3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 판극에 플러스 Q, 요쪽에는 마이너스 Q가 생긴다 그랬죠. 이 왜 플러스인데 이쪽에는 마이너스 Q가 생기느냐? 이건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 자연 현상이에요. 또 마이너스일 때 요 반대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의 용량에 상관없이 직렬로 연결될 때에는 똑같이 전하량 Q가 이 캐패시터에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따라서 여기 V1은 뭐 분의 뭐 C1분의 Q1이 된다. 왜? 우리가 앞에서 했죠. Q는 이꼬로 CV라는 공식이 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V는 C분의 Q니까. 분담 전압 V1은 C1분의 Q1, V2는 C2분의 Q2, V3는 C3분의 Q3.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 Q1, Q2, Q3는 다 같다 그랬죠. 요거 다 같아요. 따라서 요건 다 같아서 그냥 QT라고 표시하면은 V1, V2, V3를 다 더합니다.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분의 요거 QT 다 같은 거죠. QT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요 부분이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 바로 CEQ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왜? V는 C분의 QT니까. 그렇죠? Q는 이꼬로 CV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요 CEQ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1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성 용량과 각 성분 용량 사이에는 이 식이 성립하는데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쓰면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Q는 이렇게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의
1.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같은 형태의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개 있을 경우에는 요거 1, 2, 3 대입하면은 요 공식이 나옵니다. 요 공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요 Q는 그 C부에 의해서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V1은 C1분의 Q1, V2는 C2분의 Q2, V3는 C3분의 Q3. 이 Q는 다 같으니까 V1은 C1분의 1, C2분의 1 역비례한다는 거죠. 전압은 커패시턴스에 역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의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병렬 연결일 경우입니다. 이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Q1, C1분의 V, Q2, CV, V분의 병렬일 경우 이렇게 되겠죠. C1, C2 이렇게 이러는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는 전압은 같아요. 인과 전압은 같은데 여기에 축적되는 전압 Q는 달라지는 거죠. Q1, Q2, Q3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Q1은 C1분의 V, Q2는 C2분의 V, Q3는 C3분의 V. 그러나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압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다 더해줘야 돼요. 전체 전압은 다 더해주기 때문에 그 합성 등가로는 CEQ는 V분의 QT 해서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합성 캐패시턴스는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되고 캐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유사한 공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제 5-5를 보시면은 정전 용량이 같은 캐패시터 두 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 병렬 합성 용량은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용량의 몇 배가 되느냐. 즉, 이 두 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C0라고 했을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C0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합성 용량에 몇 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요게 합성량은 2배 C0가 되고 요거는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2분의 1로 주겠죠. 2분의 C0가 됩니다. 계산하면은 그래서 4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제 5-6입니다. 다음 그림 같이 10마이크로, 20마이크로, 30마이크로인 캐패시터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10V의 직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다음 각각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 용량, 그 다음에 각 캐패시터에 걸리는 단자 전압, 유입되는 총 전하량 이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풀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캐패시터의 비례한
합성, 우선 합성 캐피시턴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합성 캐피시턴스는 CEQ분의 1분의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4분의 1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EQ는 C1, C2, C3분의 1의 1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11분의 60 마이크로페라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10볼트를 이제 세 개가 각각 다른 캐피시턴스의 캐피시터를 연결했을 때 이 분담 전압, 분배 전압이죠. 분배 전압은 아까 공식이 있죠. 전압은 뭐에 반비례 한다고요? 캐피시턴스에 반비례 한다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1 대 20분의 1 대 30분의 1 요거를 정리하면은 여기에서 공의 분모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 60을 곱하면은 10분의 60 하니까 6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분의 60 하니까 3이 되고 얘는 60분의 30 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6대 3대 2 따라서 요 다 합치면 이게 11이거든요. 11이니까 V1은 110 곱하기 11분의 6 60볼트가 걸리고 두 번째는 110 곱하기 11분의 3 하니까 30볼트가 걸리고 3 그다음에 나머지는 110 곱하기 11분의 2 하니까 20볼트가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요? 110이 되지. 그래서 분담 전압이 60대 30대 20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토탈 전하량은 CEQ 곱하기 V니까 11분의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 110 이건 마이크로페라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4)에 보면 캐피시터의 에너지입니다. 이 캐피시터의 에너지는 아까 처음 이제 서두 얘기했듯이 인덕터와 캐피시터는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했죠. 소비하지는 않죠.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압 V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ON 시키면은 여기에 양단의 전압이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하면은 이 V는 0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충전이 완료돼요. 그래서 이럴 때 충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 일정한 전압이 일정한 요 시간을 우리는 충전 완료 시간이 되는 거죠. 딱 충전이 완료된다면 이렇게 가니까. 근데 캐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충전이 완료되면 0이에요. 충전이 완료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은 처음에는 전류가 많이 흘렀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서 충전이 완료되면은 여기 0이 됩니다. 이게 캐피시터의 전압 전류 곡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I는 C분의 DT분의 DV 요거는 캐피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은 여기서 전압을 곱해주면은 뭐가 돼요? 전력이 되겠죠. 유입되는 전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력과 에너지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W는 인티그랄 PT라고 그랬죠. 또는 P는 이꼬로 DT분의 DW 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알아두셔야 되겠지. 전력과 에너지 관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2분의 1
CV 자승이라는 캐패시터에서는 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캐패시터에 축적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자승 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 첫째,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 아까 우리가 그 충전 전압 이렇게 돼 있죠. 충전 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전류 I가 되고 V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여기 시간에 따라 이게 변하지 않으면은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0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직류에 대해서는 개방 회로,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회로가 오픈되는 거죠. 두 번째로,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할 경우 캐패시터에 흐르지 않지만 2분의 1 CV 자승 주일이라는 에너지가 축적된다. 이거는 직류나 교류나 똑같아요. 2분의 1 CV 자승이라는 캐패시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류가 캐패시터에 흐르지 않더라도 2분의 1 CV 자승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또 수식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캐패시터의 전압은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바꿀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딱 해서 0볼트에서 10볼트로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갑자기 7볼트, 5볼트로 올라가지 않죠. 서서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서히 전압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번째는 캐패시터는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소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이제 배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는 소모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제 5-7인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듯이 이러한 구형파, 교류 구형파를 전류가 흘렀을 때 앞과 마찬가지로 캐패시터 양단의 전류는 전압, 전력, 축적 에너지를 이제 구하라 하는데, 이거 수식어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을 참조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전류 파형을 이제 그 전압 캐패시터에 흘리면은 적분 파형이라고 그랬죠. 요거에 적분된 파형, 이러한 삼각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력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마이너스 전류와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나머지 삼각형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은 요 나머지 수식으로 요 전개되는 이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적 에너지는 2분의 1 CV 자승이니까 얘를 제곱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걸 제곱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간 산 모양. 캐패시터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